번째로 이제 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랭크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몇 차원의 배열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랭크가 1일 때는 벡터를 나타내고 랭크가 2일 때는 매트릭스, 그리고 랭크가 3일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설명했던 벡터와 매트릭스를 포함하고 그 더 넓은 범위까지 일반화한 개념으로서 다차원 데이터 배열을 텐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이프의 경우는 다음으로 이제 쉐이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자면 이제 랭크가 정해졌을 때 이제 그 랭크당 데이터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엑시스의 경우는 말 그대로 쭉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좀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장 큰 덩어리부터 첫 번째로 세워 나가는데, 거기서도 0, 엑시스 0, 엑시스 1, 이제 엑시스 2로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을 이 순서대로 축이 정해져 있고, 그 쉐이프의 경우는 이제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쉐이프가 전체 333을 이제 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컨캐테네이션을 보면 이제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붙이는 과정을 말을 하고, 스택의 경우는 이제 경계를 구분한 채 붙이는 거, 또 뷰와 리쉐입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값들은 유지하는데 랭크나 액세스의 길이를 조절하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스퀘즈의 경우는 불편한 랭크를 줄이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이제 좀 이따가 예제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텐서 오퍼레이션에서 계산 과정인데 4층 연산이 요소별 연산이 있고 텐서 트랜스포즈가 있고, 그래서 랭크가 2 이상일 때만 가능하고 이제 바뀌게 되면은 IJK가 KJI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치환이 됩니다. 그 텐서 더 프로덕트의 경우에도 이제 행과 열에 이제 서로 맞아야 계산이 가능하고, 민썸 맥스의 경우에서도 이제 엑시스 0이나 이게 조건을 따로 주지 않는다면 이제 전체에서의 평균 덧셈 이제 최대값이 찾게 되는데, 이제 엑시스 이제 0이라는 기준을 준다면 이 하나가 한 덩어리가 엑시스 0이므로 이 값들을 전부 더한 값이 여기 빨간색 나오는 것처럼 이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예제 코드들인데, 텐서란에서 보면은 이제 벡터 랭크 1일 때 경우 1, 2, 3에서 이걸 하나의 벡터로 구할 수 있고, 매트릭스는 이제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행렬처럼 매트릭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의 경우는 계속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쭉 있지만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를 이제 텐서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텐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표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텐서에 대한 거, 그리고 텐서의 사이즈가 쉐입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제 값들이 나온 걸 볼 수 있고, 이제 3000 이상의 경우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마 4차까지 된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텐서 컨비네이션에서 나온 건데, 컨캣 이제 함수를 이제 캣 함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나온 것처럼 1, 2, 3, 4, 5, 6, 7, 8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를 이 함수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텐서가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스택 이제 해서 경계를 구분한 채로 붙이는 건데 1, 2, 3, 4, 5, 6, 7, 8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를 또 이제 코드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경계를 구분한 채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하면서 구분 채로 붙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어 리쉐입, 데이터 안에 이제 그 값들은 유지한 채 쉐입을 변형하는 것으로 이때 이제 유의할 점이 포인터를 반환함으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않으려면 이제 복사본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에 유의해서 이제 시작해 보면 2, 3, 4, 2 마이너스 1 이렇게 리쉐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랜덤한 값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값들이 나온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영어로 했을 때 포인터 따로 해놓지 않으면 이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스퀴즈에서 불필요한 랭크를 줄이는 건데 1, 2, 3, 4의 경우 이제 오늘 랭크가 한두 개가 더 더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필요한 랭크를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함수로 스퀴즈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랭크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쓰고 나서 하나로 줄어드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텐서 오퍼레이션으로서 이제 사칙 연산, 요소별 이제 연산으로서 각 항목에 대해서 텐서 3D 이걸 그대로 요소별 이제 곱셈해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덧셈의 경우도 상수 이제 그대로 더한 값으로서 이렇게 프린트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끼리의 덧셈도 텐서 A, B, C 이렇게 정의해주고 이를 이제 위에 정해놨던 텐서 3D에다가 더해주게 되면은 각 값들이 A 값이 더한 경우, 이제 B 값이 더한 경우, 이제 C 값을 더한 값들 해서 값들이 이제 올바르게 더해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트랜스포즈인데 리니어라는 많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3차원의 경우 2차원까지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머릿속 상상이 가지만 3차원의 경우 좀 상상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코드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프로덕트의 경우에서도 네, 37, 110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민썸 맥스에서 각각의 항들에 대한 이제 평균과 이제 평균들의 합들이 된 거, 평균들과 또 이제 그 뒤로 합 그리고 이제 엑시스 이제 0일 때 경우도 볼 수 있었고 텐서 최대값의 경우에서도 다 같이 값들을 올바른 값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역행렬로서 역행렬 하는 것도 이제 인버스 취해줘가지고 같은 값이 올바르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으로 이제 행렬 방정식 푸는 건데 이제 파이터 치환을 사용해서 푸는 것으로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것으로 이제 역행렬을 문제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행렬 이제 A와 B를 텐서를 한번 정의를 이렇게 한 후에 유사 역행렬을 이용하는 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전체 행렬을 이렇게 또 구하게 되고 A의 역행렬을 따로 구한 다음에 유사 역행렬 인버스로 계산을 해준 다음에 최종 해를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해주면 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들로 보면은 A, B 행렬이 원래는 이렇게 됐지만 이러한 계산 과정들을 또 통하여서 최종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온 것을 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 학습 중에서 이제 비교적 쉽고 간단한 문제로서 이제 성형적 획이 이제
학습시키는 또 하나의 알고리즘이고 이제 성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한 가정 안에서 이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성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면 코스트 이제 오차가 나타내는 특정 지표로서 그 가정이 정확할수록 적은 값을 그렇지 않을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코스트에 대한 그 계산식으로서 민스퀘어 에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이렇게 다 같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모델의 코스트를 최저화하는 이제 WB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화 랜덤으로 초기화 값을 갖고 그 초기 위치에서 탐색을 시작하면서 그레디언트는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조금씩 러닝 레이트만큼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해석값을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값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이때 스토캐스틱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의 경우는 데이터의 규모가 좀 많이 있을 때 1,100개, 1,000개 단위로 이렇게 많이 넘어갈 때 경우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샘플을 랜덤하게 골라서 적용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장점으로서는 이제 로컬 미니마에 빠질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썼을 때 어, 더 코스트가 더 적은 값들을 맞는 값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동으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래서 그에 대한 리니어라는 것을 가정을 하여서 이제 미수식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한 후에 이제 데이터 3개일 경우 이와 만족하는 WB를 구해서 코스트 펑션으로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하여 학습시키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델을 이제 초기화 시켜주고 그에 대한 정의로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또 코스트도 민스퀘어 에러를 함수를 통하여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보게 되면 얘기할 때 스태틱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여서 이제 최적화를 시키게 되면 음, 1000개에서 번마다 중간 결과 출력하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WB가 뜨면서 점점 코스트가 줄고 WB가 올바른 값을 가져가는 과정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 베리어블 이제 입력 값이 이제 단 하나가 아니라 이제 인풋 x가 스칼라가 아닌 벡터 w도 매트릭스가 되는 이제 경우들에 대해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싱글에 비해서 데이터 더 많이 필요하고 연산의 과정에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좀 줄이면서 해야 됩니다. 그 예제를 통해서 또 다시 살펴보게 되면 순서를 랜덤하게 섞고 수치 텐서로 정의를 해준 후에 리니어 모델로 같이 또 모델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1000번을 반복하여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텐서가 이러한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 이제 어사이먼트에서 문제로 보면은 통계 방정식을 푸는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하여 풀고 러닝 레이트를 찾아서 이제 1000 f 정도 계산을 해보는 후에 인버스를 이용한 풀이와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A, B의
데이터도 정의를 해주고 선형회계를 통해서 이 함수들을 통해서 함수함수 옵티마이저를 정의해준 후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한 번에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면 한 결과값들, 선형회계로 찾은 결과값과 또 이제 인버스를 통하여서 푼 결과값들, 그 값들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결과값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띈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있었던 선형회계와는 다르게 이제 두 가지 패턴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해서 분류해 놓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함수 같이 이제 스텝 함수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분류하기 편할 것 같이 돼 있지만 이게 실제 이제 컴퓨터 안에서는 또 함수가 실제로 아니고 미분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코스트가 같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서 이러한 함수가 를 이제 쓰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게 되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이런 식등이 나오게 되고 이 구간이 또 학습 구간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민스퀘어 에러로 코스트를 해서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로컬 미니멈 실제로는 이제 글로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로컬 미니멈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코스트 값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일 때 뭐 0을 뱉게 되면은 무한대로 증가하거나 정답이 1인데 1을 뱉으면 이렇게 0으로 쭉 줄게 되면서 확실한 코스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값들에 대해서 프린트를 한 후에 이제 모델을 설계하게 됩니다. 로지스틱 이제 모델을 설계하게 되고 시그모이드 이제 값과 이제 리니어 시그모이드 한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모델이 이렇게 촉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수식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한 개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수식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풋이 여러 개 이제 벡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쓰이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계산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편하게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 펑션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바이너리 크로스 인트로피를 사용해서 풀게 되면 되고요. 옵티마이저의 경우는 이 함수를 쓰게 되고 이거를 또 반복을 하여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인트로피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학습시킨 결과 이렇게 100%까지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인먼트로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이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해보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파일은 일단 없어서 따로 임의로 생성하여서 만들어 보게 되면은 가상의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인풋이 8개, 아웃풋이 1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이제 학습용과 데이스트용 이제 8대1 비율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100회에서 500번 정도 학습시킨다고 쳤을 때, 다 치고 이제 500번 했을 때 모델 학습 확률과 최종 정확도가 79%인 것으로 또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